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황 소장입니다. 자, 내일 일단 국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이로 인해 불안이랑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얼마나 떨어질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그동안 저점을 잡았던 비법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리고요. 아마 이것만 좀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향후 움직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야간 선물 옵션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간 선물이 하한가죠. 지금 이렇게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잘 없었는데 일단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 그러면 최소 마이너스 8% 하락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고, 뭐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크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뉴스는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은 최악의 분위기,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 VIX에서 일명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5가량에 있다가 20일까지 약 39%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그죠? 자, 그럼 주봉으로 이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슈들이고, 여기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면, 그리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VIX 지수 같은 경우는 15에서 25 정도 구간이 평이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좀 그려드리면, 그리고 25에서 35, 요 정도 30 라인, 요 정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30 이상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계를 나눠 놓고 보면, 이 구간은 보통 15에서 25 사이가 평상시 그냥 평이할 때입니다. 요 구간은 1번 구간이라 보고 평이할 때. 그리고 2번 구간은 이제 살짝 불안. 그리고 3번부터는 이제 공포 구간으로 불리고, 위에는 이제 슈팅이 계속 나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공포 지수가 있고, 이 공포 지수 구간을 1, 2, 3으로 일단은 평이하게 나누고, 1번은 평시, 그냥 평상시. 그 다음에 2번은 살짝 불안감. 그죠? 불안. 그리고 경계 정도. 그리고 3번은 공포입니다. 자, 공포가 30 훌쩍 넘어가는 지수를 이제 공포라고 불리우는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 지수가 여기 21이에요. 그리고 15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5 밑에면 요 구간 아래에서라면 요거는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때 보이시죠? 요때 움직였을 때 이때는 뭘까요? 이때가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 이슈. 미국이랑 중동 전쟁 이슈가 요때가 30 몇 가지요. 35, 6까지 올랐고, 이 구간 보이시죠? 관세를 발표했을 때 이렇게 올랐었고, 그다음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이제 일본 엔캐리, 처음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엔캐리 이슈가 있었을 때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방 내려왔죠. 그리고 요 구간 때, 이 구간 내역들이 이제 러우 전쟁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이때가 팬데믹. 자, 보시면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팬데믹, 뭐 엔캐리, 그리고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했죠. 그리고 중동 때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과매수 구간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고, 아마 요 며칠 사이 올라오더라도 빅스 지수가, VIX 지수가 슈팅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지금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이 지난 이런 엔켈이나 관세 때처럼 50 이상은 올라가기는 힘들 걸로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만약 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지, 이 뭐 팬데믹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 급등하는 이런 흐름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100도 넘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 변동성 지수가 심하게 급등은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빅스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변동성 구간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극악의 이런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빅스 지수가 올라와 준다는 거는 변동성이 확대됐고 종목이 하락했다. 그러면 다시 역발상으로 이제 빅스 지수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VIX 지수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뭐죠? 저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지금 젠슨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깐부회동 두 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끈끈하게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깐부로서 두 CEO가 아주 자주 만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아주 밀접하게 사업성의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CEO가 계속 뭔가 만났다는 거는 지금 뭔가 계속 이 사업적인 이 연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삼겹살 소주 회동에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베라루빈 얘기를 했고, 그다음 베라라는 새로운 CPU, 그리고 RTX 스파크라는 온디바이스 AI PC, 그리고 뭐 잭슨 토르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 프로세서인데, 여기서 주로 들어가는 게 LPDDR입니다. LPDDR. 다 LPDDR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고, HBM D램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LPDDR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LPDDR 얘기를 계속 했고, 이게 이제 소캠이랑 연결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랑 이런 반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거의 가져갈 파트너십으로 깐부로 이렇게 가져가려는 젠슨왕의 의도가 좀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뭐 당연히 HBM도 가져가겠지만 LPDDR의 수요가 어마하게 필요할 거고, 여기에 소캠이라는 모듈도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CXL까지 연동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걸 한 번에 다 잡으려는 이 젠슨 황의 의도, 이런 게 저는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좀 보면, 네, 하이닉스 수급 동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쪽입니다. 금융 투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왔다. 외국인들이야 당연히 매도를 하는데, 그동안 이 시장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 지수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줬던 게 바로 금융 투자의 순간 매수세가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금융 투자가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하이닉스를 조금 하락으로 조정하는 느낌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일단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세를 잘 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추세를 잘 타고 가다가 한번 밀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자, 하이닉스가 내일은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할 겁니다. 하락 출발하면서 밑꼬리를 뭐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장대로 음봉을 맞고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도 그렇게 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 21선을 이쁘게 타고 간 하이닉스가 추세가 한번 꺾일 겁니다. 이렇게 꺾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꺾였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꺾였을 때 이렇게 추세를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 추세가 살아있거나 강한 종목들은 이 추세단, 그러니까 21선으로 치면 요 가격대를 금방 회복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며칠 안 걸려요. 뭐 하루 이틀이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시장의 주도주고 강한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보면 이렇게 한 장 때리고 뭐 이렇게 횡보하다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시장이
반등이 오거나 하면 아주 강하게 치고 나올 겁니다. 그래야 이 주도주가 시장에서 걸맞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렇죠.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 흐름으로 보면 아까 빅스 지수를 말씀드렸었죠. 빅스 지수가 한 30 넘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는 이 뷰는 빅스가 35에서 한 45 정도? 이 정도 오는 흐름이 나올 건데, 이게 근데 금방 나와요. 지금 21이니까 뭐 50% 넘게만 올라줘도 뭐 이 구간까지는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빅스 지수가 아마 35, 45 구간이 온다면 일단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일정이 다양하게 있는데 조금 많아요. 6월 11일이 선물 옵션이죠. 그죠? 선물 옵션. 그리고 12일이 스페이스X. 이제 다 아시죠? 네,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6월 15일에서 16일이 BOJ 금리 1% 0.25% 인상 예상. 그리고 뭐 6월 18일 또 FOMC가 있는데 이것도 뭐 금리가 거의 예상되고 동결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들이 지금 있고 이 사이에 뭐 움직임은 있겠죠. 변동성은 이렇게 계속 줄 겁니다. 그죠? 이런 변동성이 줬을 때 이 일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일정이 지나가거나 하면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종목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주 괜찮은 가격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이닉스를 못 샀어. 근데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이익 전망치는 계속 변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젠슨 흥항 CEO랑 뭔가 계속적인 깐부 회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뭐죠? 그렇죠.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가 매수 기회. 그죠? 근데 이 시점이 이게 언제일지는 어렵죠. 이날 될 수도 있고 내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변동성에서 움직일 건데 이런 저가 매수 기회가 일단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신규로 그동안 좀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기존에 좀 죄송스럽지만 여기 위에서 물려있던 분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거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위험할 때는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을 제가 저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방에 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닉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이번 변동성이 오면 저가 매수 구간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 상황들 혹시나 뭐 변동성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발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정보 관련된 커멘트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꺾여서 쭉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되면 리스크 관리까지 제가요 다 직접 정리를 해서 저희 가족분들에게는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보면 내일 이제 가격이 좀 가파르게 떨어질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또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스 지수나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큰 이슈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오면 매수 기회를 삼아서 제가 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커멘트나 그 매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일단 SK 하이닉스 라인, 그러니까 SK 그룹 라인으로 반도체 쪽을 하고 있고 하반기 실적 성장이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좋은 회사인데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뭐죠? 저평가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보시고 좋은 선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업 리스트를 원래 늘 분석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각보다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바람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생각보다 지금 조정을 상당히 이쁘게 잘 받고 지금 자리 정도면 아주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매력적인 자리로 느끼게 돼서 오늘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주 든든한 SK 라인입니다. 네,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완전한 SK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삼성향도 있습니다. 네, 삼성향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가 지금 좀 핫하죠? 지금 두산 퓨어셀이 핫해진 수소 연료 전지. 네, 연료 전지도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인데,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이 회사의 매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비주류에 있던 종목이, 그죠? 주류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의 스타일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은 이 비주류 중에 하나인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향 HBM4 디본딩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대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매출이 100억대. 그리고 SK향 세정 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P 슬러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향 낸드 고선택 비인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이 HBF, 그러니까 HBF 시장이 오면 낸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인 고선택 비인산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협력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유리기판인 PSPI, 이게 폴리이밀입니다. 감광성 폴리이밀인데 이거를 앱솔릭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SKC와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 AMAT가 합작회사를 만들었죠. SK가 여기서 지분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유리기판인 앱솔리스에도 납품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PR 방리액, 그러니까 스트리퍼를 재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삼성과 공동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우리 수소연료전지, SOFC 수소연료전지의 전해액인 산화지르코늄이냐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미코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블룸 SK가 있으니까 이 블룸 SK가 또 SFC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이 전해질을 납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퀄 테스트나 이런 것도 진행했는데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도 일단 뭐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핫한 걸 다 하고 있죠? 보면 HBM 하고 있죠? 그리고 낸드 향도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앱솔릭스 하고 있죠. 그다음에 HBM 세정 장비, 그리고 삼성향 뭐 OLED 등, 이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PR 박리액은.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고 괜찮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알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과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입니다. 작년에 3,100억의 영업이익 296을 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한 영업이익률이 한 500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500억대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한 15%에서 20%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9.5%를 했는데 한 15에서 20%대 영업이익률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중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거나, 그죠?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거나 영업이익률이 20% 증가한 업체들 보면 밸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가총액 거의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1조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4,000억대입니다. 4,000억대고 아마 올해를 본격적으로 내년까지도 큰 성장이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는 최소한 1조대의 시가총액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조대는. 그러면 지금 4,000억대 기준이니까 최소 못해도 2배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때마침 잘 가다가 이제 눌림목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자리나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때쯤 되면 이제 한번 매수해 볼 자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추가적인 거는 수급 동향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입니다. 보면 이 회사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보면 주거로 팔고 있고 개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신들이나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사기 시작했어요. 보면. 그죠? 이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IR이나 이런 걸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I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IR을 잘 안 하다가 최근에 합동화 IR부터 해서 뭔가 IR을 하기 시작했어요. I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R을 시작했다는 건 시장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예전에 GST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잘 나가죠? 이 가스통이라는 회사가 IR 이런 것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안 했어요. 기업 주담도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제도권 출신의 IR 담당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잘 올랐어요.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 IR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도 최근에 제도권에 있던 사람이 IR로 오게 됩니다. IR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보고, 이 회사에서도 느낀 게 이제 우리 회사가 성장을 점점 더 하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R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투신들이 보면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아요. ETF에서도 뭐 돈이 들어온지 몰라도 아무튼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때 누가 한번 흔들어 봤고, 이번에 최근에 이때 이제 주봉도 매집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정은 아름답게 아마 거의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끝자락이고 이제 매수 기회다. 그리고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돼요. 근데 한 4,000억대 정도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 뭐 시장 상황이야 그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흐름상은 조정을 다 거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 도약을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크게 갈 거예요. 또 장대 양봉으로 움직일 겁니다. 주봉상 보면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이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갖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각도상 지금 있는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클 거예요. 항상 주식의 파동은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웨이브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죠? 네, SK 라인입니다. 그죠? SK 라인이고, 그리고 HBM,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그리고 유리 기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SOFC까지
네, 하고 있는 아주 다방면의 멀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 제 목표 시가총액 1조입니다. 1조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최소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아무나 드릴 수는 없고 저희 가족분들에게만 이 회사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를 제가 직접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가족이 되신 거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이 종목이랑 매수가, 매수 타점은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편하게 뭐 직장인 분들도 괜찮죠. 문자를 받으셔서 시간 될 때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 알짜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가족방에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바로 요 종목명 매수가를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SK라인에 있는 회사,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유리기판, 그다음에 덤으로 SOFC 수소까지 하고 있는 이 회사를 포트에 편입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한번 이 종목으로 괜찮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종목명 매수가를 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